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당신께 맞춥니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하경 의원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6분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보좌관이 잔뜩 써줬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MB 대통령께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뭐 일반 사면이나 특별 사면을 더 많이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보는 눈이 틀려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좀 보완해야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제가 그런 생각이 깊어졌는데요. 이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정말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 사면은 입법에 대한 해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 사면은 우리 임지범 교수님 말씀대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이 국민들을 대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사면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요. 우선 시대 정신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과도한 그 사법권의 실현에 대한 일종의 견제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문원 교수님 재밌는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 그만두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다가 국회의원 그만두는 분이 허다합니다. 진짜 죄를 져서 그만두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명함을 몇 장 이렇게 돌렸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5명이 먹어서 이랬다거나 참 상상들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저는 절차를 보완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또 이게 소위 그 정치적인 고려, 통치 차원의 행위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법의 경직성을 완화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리다 참 끊어졌습니다만은 동일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의 최종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법관을 만나면은 살아날 수 있고 저 법관을 만나면 죽는 것이 허다하게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사망권이 올바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고 또 누가 봐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또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헌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승호 교수님 두 분께서 좀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면심사위원회 제가 아까 발제해 드리면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면심사위원회에 의한 그 절차적인 견제가 제가 생각해도 그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효과적일 수 있고.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선임하는 방법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대통령 소속이고 왜 위원들을 3.3.2 해가지고 국회와 대법원도 위촉하도록 하는 거, 초청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야 되니까 위원 선임을 그렇게 바꿉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3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위원 선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원 선임에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 3인 그러면 경우에 국회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으니까 경우에 야당 쪽에서 또 추천하는 위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법원장 추천하는 위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중립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위원 선임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추천을 했고 대법원장도 추천을 해놓고 그 위원회 소속을 법무부 장관 밑으로 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을 하는 게 맞다. 선거가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선거심사위원회에 의한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예. 네. 이성호 교수님하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고요. 단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것에도 기본으로 찬성하고, 그래서 최소한, 공감대를 확실히 하는 것만,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소속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성호 교수님 잘 얘기했는데, 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참여는, 물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속을 아까 전에 대법원, 국회, 대통령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법원은 조금 전에 김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자기 판결에 대한, 물론 하급심 판결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자기 판결이니까, 자기 판결에 대해서 자기 의견 듣는다, 또 자기 위원이 추천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 오히려 이게 이 사면이 통치행위거든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장이 3명을 하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 자기가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은 빼고, 왜냐면 사실은 우리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최고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형적으로 헌법재판 나중에 생기는 바람에 지금 아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최초로 규정할 텐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3명, 대법원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을 배제하고 한 번 더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